네, 이처럼 사소한 것들. 영어 제목은 Small Things Like This. 작가는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인데요. 줄거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배경은 이제 1900년대 말인 것 같아요. 아일랜드고요. 뭐 모자 보호소, 뭐 수녀원 이런 데에서 어린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하고 강제로 노동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던 그런 아일랜드의 우울한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. 여기서 뭐 수만 명의 또 여자 아이들이 그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희생당하고 또 수백 명이 또 죽고 그런 암울한 배경인 것 같은데 이 책에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서 동네에 아주 성실한 일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펄롱이라는 오늘 주인공입니다. 이 펄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석탄하고 장작을 배달하는 쿠팡 배달 기사죠. 쿠팡 배달 기사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정도 많고 그런 이제 주인공이고요. 아내 이름은 그 에일린인데 에일린 딸은 5명이 있어요. 근데 이 에일린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기 거, 우리 가족, 내 가족 이런 것들 챙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요. 그 다음에 이 펄롱이 어린 시절을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제 그 가정부 어머니가 이제 가정부 역할을 했나 봐요. 그 어머니가 그 미시즈 윌슨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가정부 역할을 했는데 아마 그 미시즈 윌슨은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공직에 계셨는지 연금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살았는데 이 펄롱 오늘 주인공인 펄롱의 어머니가 16세 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주변 친척들도 다 버렸는데 이 주인인 미시즈 윌슨만 잘 보호해주면서 계속 일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잘 보호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산후조리도 이렇게 다 해줄 정도로 이제 친부모처럼 그렇게 이제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.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좀 일찍 죽어요. 이 펄롱이 12살 때 죽으니까 우리 또 공돌이들이 계산해보면 16살 때 임신해서 아들이 12살 죽었으니까 28이나 29 괜히 일찍 죽은 거죠. 죽었으니까 이 주인공 펄롱은 아니 내가 이제 좀 크면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좀 물어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서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그 농장 인부가 있어요. 일꾼인데 이름이 네드인데 요 네 명이 이렇게 좀 주요 인물인 것 같습니다. 이 펄롱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엄청 부지런한 것 같아요. 뭐 일하는 거 보면 막 쉼 없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도 많고 그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살림살이는 넉넉지 않은 그 아일랜드의 그 암울한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. 그 늘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막 시간 단위로 막 일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다른 쪽에 관심을 두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펄롱의 그 성실한 삶에 돌발 변수가 생겼으니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. 이제 한 번은 수녀원에다가 그 석탄을 배달하러 갔는데 이 수녀원에 갔는데 거기서 갇혀서 일하는 여자들을 본 거예요. 막 몰골이 초췌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방바닥을 막 마룻바닥을 막 이제 닦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갇혀 있는 걸까 의문을 품게 되고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. 그렇지만 뭐 일상도 바쁘고 자기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냥 의구심만 품고 살았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수녀원에 방문했는데 석탄광에다가 석탄을 배달하다가 아주 정말 예쁘고 정말 굉장히 예쁜 소녀인데 이 소녀가 빼짝 마른 상태로 몰골이 초췌한 상태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연민의 마음이 들고 정말 이 수녀원에 대한 좀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원장이 있는 가운데 그 애한테 계속 물어보죠. 원장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도 그래서 그 아이가 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 정말 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 결론은 나중에 이 수녀원을 자기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탈출시킨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뽑아봤는데요. 제일 첫 번 인상적인 장면은
아까 그 농장 일꾼으로 자란 그 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네드가 자기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나 봐요.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네드가 이제 형님처럼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기를 돌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미시즈 윌슨이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 1년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우리 때로 말하면 명절이죠. 찾아가서 네드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지고 오랜만에 네드한테 인사를 하러 좀 가야 겠다 해서 갔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싹 바뀌고 가정부도 바뀐 거예요. 그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네드는 폐렴 때문에 지금 이제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요양원으로 갔다. 이제 만나기 힘들 거다. 어디로 갔느냐? 그것도 자기는 모른다. 그래서 이제 네드를 이제 못 만나게 됐구나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가정부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네드가 삼촌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볼 때는 너무 닮은 거예요, 네드랑.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찾으면서 궁금해하던 아버지가 바로 네드였구나. 그게 뭐 글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아버지인 네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평소에 얘기하면서 너의 아버지는 그 미시즈 윌슨 가문의 아주 좋은 분 중에 귀족 가문의 한 분일 거야.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폴롱이죠. 폴롱이 더 나은 혈통의 출신으로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배려를 한 거를 깨달으면서 참 이게 울컥한 심정을 이제 느끼고요. 그 다음에 그 세월 내내 그 폴롱 곁에서 변함없이 지켜보던 네드,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죠.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끈을 매주고 첫 면도기를 사주고 면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상하게 제 옆에서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상한 아버지의 그 배려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서 그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장면이 첫 번째로 느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. 이 책에서는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 대목을 나날의 은총이라는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. 야, 이게 정말 은총이었구나.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저도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살아생전에 뭐 대들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사랑이었구나. 그 나날의 은총이었구나.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요. 갈등 속에서 마지막에 그 세라를 그 탈출시키는 장면인데요. 이 머릿속에 그 초췌하지만 너무 예쁜 그 소녀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막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소녀에 대한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그 폴롱 그것들이 이제 계속 묘사되고 있고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세라를 찾으러 그 수녀원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가기도 갔다가 왔다가 갈팡질팡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세라를 구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 뭐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막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어요, 여기는. 굉장히 잔잔하게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 은은하게 이어지는 그 긴장감, 그 긴장감이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. 비록 극적인 반전이나 아주 자극적인 그런 대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뿌듯함, 마지막에 소녀를 구출해가지고 올 때 그 뿌듯한 그런 장면이 가슴 깊이 좀 느껴집니다. 옛날에 그 우리가 양은 냄비하고 뚝배기 얘기하잖아요. 양은 냄비는 팍 끓였다가 이제 팍 식는데 이 뚝배기는 이제 끓이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. 그 대신에 한번 딱 뜨거워지면은 그 뜨거운 김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처럼 이 그 결정적으로 그 세라를 탈출시키는 이 장면이 정말 그 요즘 영상처럼 팍 끓였다가 팍 극적인 그런 대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뚝배기처럼 묵직하게 그 뿌듯함과 행복함이 이어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세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등장은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책의 핵심이 미시즈 윌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공돌이들은 또 이게 페이지 수를 따지는데요. 책이 이제 1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121페이지에서 끝나요. 그러니까 책이 글씨도 큰데 책이 110페이지가 채 안 되는데 120페이지에 핵심이 딱 나오는 겁니다. 거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 펄롱이 그 소녀를 손목을 붙들고 그 수녀원을 탈출하면서
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인생 최고의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면 심지어 자기가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느낀 행복, 그 행복보다 더 뿌듯함을 느끼는 그 최고의 행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. 근데 이 펄롱이 마지막에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?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나도 남 돌아볼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에도 내가 딸린 식구가 딸만 5인데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? 내 행동의 근원을 찾는 모습이 잠깐 나오거든요. 거기에 오늘 이 책의 제목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시즈 윌슨이 우리 엄마를 그 16살 임신한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다 버린 우리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? 그래서 이 미시즈 윌슨이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나에게 보여준 날마다 보여준 그 친절, 나를 가르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배려했던 그 모습들, 말이나 행동으로 했던 그 사소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내 삶을 이룬 게 아니냐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러면서 미시즈 윌슨이 우리 엄마를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?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한 이 세라, 이 작은 아이가 결국 내가 우리 어머니를 구한 거랑 그 겹쳐지면서 아,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.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미시즈 윌슨의 그 사소한 것들, 그 사소한 친절과 사랑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었구나.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그 클라이막스를 잔잔하지만 묵직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 자기를 지탱해 온 것, 자기를 만들어 온 것은 그 미시즈 윌슨이 베풀어준 그 사소한 것들. 근데 결국 그게 이 미시즈 윌슨의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책이 잔잔하게 흘러오다가 마지막에 아주 묵직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거리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2가지가 있잖아요.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. 이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크고 뭐 거창하고 뭐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온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또 한 가지는 이 사소한 것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해봤어요. 이 미시즈 윌슨이 그 펄롱을 보면서 어린 펄롱을 불쌍하게 여기고 아,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데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.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세밀하게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그 사소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그게 결코 사소하지가 않아요. 내가 보니까. 그게 일평생 이어져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사랑의 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으로 돌봐줄 대상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 대상들에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나눠주는데 그 자체가 작고 사소한 것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세밀하게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또 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결국은 미시즈 윌슨이 펄롱을 길러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 또 새로운 펄롱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이웃사랑을 좀 실천하고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. 네.